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M 히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개념터치 M 히스토리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르네상스 수학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측 하단 로고를 눌러 구독해 줍시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르네상스 이전 수학, 스테빈의 소수표기법, 존 네이피어의 로그의 발명, 기호 대수학의 발전, 사형기하학에 대해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서유럽은 문화가 전반적으로 쇠퇴를 겪는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천년까지의 시기를 암흑의 시대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14세기 서유럽이 각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어 중세, 융성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교육과 문맹의 퇴치, 대학의 출현과 발전, 고대 그리스와 이슬람 지식 습득, 서양인의 사상적 진보로 중세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중 세 번째인 고대 그리스와 이슬람 지식의 습득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세 시기에는 천체에 나타나는 천문양상을 가지고 인간의 생활의 길흉을 예측하는 점성술로 천문학과 더불어 수학적 지식도 필요하게 되어 수학이 중세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 1100년경 유럽인은 무역과 전쟁을 통해 아라비아인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여러 문헌과 저서들이 유럽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시기 에덜라드라는 영국의 수학자는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 알콰리즈미의 저서, 타빗 이븐 쿠라의 저서를 번역하며 그리스 및 아라비아 수학의 유럽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무역을 통해 유럽에 전래되면서 유럽의 수학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큰 기여를 한 수학자가 있으니 바로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입니다. 이탈리아 수학자로 산술절을 저술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최초로 유럽에 전파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 여러 나라의 수학을 부흥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피보나치 수열의 발견인데 산술서에 나오는 피보나치의 토끼라고 불리는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꽃잎과 피보나치 수의 관계입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꽃잎의 개수가 일치하는 부분이 생기고 연이은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이 유명한 황금 분할이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세 번째 항부터 앞에 연이은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의 합과 같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니콜로 타르탈리아는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었지만 동료인 카르다노에게 풀이를 알려주고는 이후 카르다노가 자신의 저서에 해법을 기술해 놓으면서 3차 방정식의 해법은 카르다노의 공식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덜란드 수학자 시몬 스테빈은 네덜란드 독립군 회계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주로 사용되던 이자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다른 이자를 적용해야 하여 계산이 매우 복잡했는데 그는 고심한 끝에 이자가 10분의 1일 때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십진분수를 토대로 십진소수의 표기법을 상한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10분의 1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스테빈의 소수표기법을 표현한 화면입니다. 자연수 뒤에 0, 소수 아랫자리 숫자부터 1, 2, 3, 4, 5 등의 숫자를 표시하여 소수로 표현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다 하나의 벽을 만나는데 바로 로그. 그 로그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존 네이피어입니다. 그는 영국의 수학자로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의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이피어 로그의 핵심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기계를 고안하게 됩니다. 왼쪽이 네이피어가 고안한 계산기계이며 오른쪽은 그의 저서인 놀라운 로그 법칙입니다. 이 저서에 네이피어의 로그표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로그가 지수보다 역사가 더 빠르다고 하니 흥미롭네요. 그래서 이 로그의 발견은 수학자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학의 부호는 현대의 살아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수학 부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역사적으로 상세히 보증할 수는 없으나 15세기 최초로 사용된 덧셈과 뺄셈 부호는 P와 M으로 사용되다가 독일 상인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를 이용하여 무게의 증가와 부족을 표현하면서 이들 기호를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곱하기 기호는 수학자 오트레드가 발명했지만 당시 알파벳 X와 혼동된다는 이유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등호는 레코드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길이가 같은 두 평행선은 같다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미지수 대신 라딕, 레, 코사, 코스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호 대수학의 변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의 수학자 프랑스와 비에트입니다. 그는 기호 대수학을 유형 계산술로 부르며 여러 저서를 통해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방정식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방정식의 구조를 상세히 연구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아테네, 피렌체에서도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이 이어지는데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히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회화를 통해 가급적 정확히 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해 깊이 있게 관찰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신학에서 대자연으로 눈을 돌렸을 때 3차원 현실 세계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한다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3차원 현실 세계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투시학이며 이 투시학은 건축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티가 투영선과 절단면을 통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두 절단면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하고 또 어떤 수학적 공통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원근법에서 발전한 기하학, 사형기하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투시학은 17세기 반경험적 예술에서 벗어나 사형기하학이라는 독립된 과학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수학자 프라 루카 바르톨메오 데 파치올리는 산술 집성을 통해 최초 복식 부기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계학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그는 복기 계산 법칙인 72 법칙을 제안하게 됩니다. 72의 법칙은 간단하게 71을 연간 복리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과 같아진다는 법칙입니다. 이 왼쪽이 자신의 저서인 산술집성이며 오른쪽은 72의 법칙을 설명한 표입니다. 파치올리는 다빈치와 친분이 있는데 자신의 저서 산술집성에서 깎은 정다면체 5가지, 6, 8면체, 부풀린 6, 8면체, 12, 20면체 등의 8가지 준 정다면체를 소개했는데 이 중 부풀린 6, 8면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수학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문화의 전파는 새로운 문화를 낳게 하고 그 결과 중세의 찬란한 시기에 르네상스와 맞물려 수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사실에 쌤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개념터치 M 히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